자, 이번 시간에는 원장님, 그 학생들이 실제 대학을 합격하고 난 뒤에 이제 일본어로 건너가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취를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오늘은 실제 일본에 가서 기숙사가 아니라 방을 얻어서 생활을 한다고 했을 네.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좀 네, 말씀을 네, 드리자면, 이제 보통 방은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뭐 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에 따라서 옵션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옵션은 아니고요. 네. 베란다가 있느냐, 그리고 화장실과 욕실이 분리가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싱크대의 크기라든가, 네. 그 다음에 가스로 가스레인지로 되는지 전기로 되는지. 이제 전기로 하면 네. 열 받아요. 이게 이게 뭐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가스는 불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금방 열도 받고 뭔가를 해 먹더라도 조금 성격이 급한 분이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을 거고, 네. 전기는 이게 끓을 때까지 상당히 좀 시간도 걸리고. 예, 실제로 뭐 그거 해본 사람들은 약간 좀 불편하던데. 그렇죠. 요리를 유학생이니까 자취라는 부분이니까 요리를 해먹는 학생으로 따지면은 네. 솔직히 좀 많이 불편한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인덕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냥 전기 코일처럼 돼 있어서 그게 진짜 시간 많이 네. 드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리고 가스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가스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제일 편하기는 한데, 가스로 돼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그렇군요. 네. 게다가 우리가 이제 서울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중심 가냐, 네. 벗어나냐에 그렇죠. 따라서 네, 네, 집값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뭐 시내 쪽인데 뭐 고만고만한 집이다 따지면은 한 7만엔에서 8만엔 정도면 7만. 유학생 글쎄요, 방값으로는 막 그럭저럭 웬만한 괜찮은 집으로 이제 보통 일본은 방 크기를 이제 조라고, 다다미 하나가 1조인데 네. 보통 6조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주쿠, 이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있는 오오쿠보라든가 그런 쪽은 4.5조. 이제 좀 집이 많이 좁아져요. 그리고 사양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제 교통편, 그 다음에 쇼핑 내지는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완전 중심가는 집도 좁아지면서 뭐 가격도 많이 비싸요. 그리고 혜택이 조금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본에는 방을 얻을 때, 네. 계약할 때 이제 방세가 만약에 8만엔이다. 네. 그러면은 식기킹 해서 이제 보증금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보증금이 2달치. 2달치. 그 다음에 레이킹 해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담례할 때 레자인데, 네. 이게 제가 봤을 땐 감가상각비, 그거를 2년치죠. 2년 계약이 보통 2년이라서 네. 감가상각비 2년분. 그러니까 2달치를 받습니다. 2달치. 2달치. 그 다음에 부동산비가 방값의 1개월분. 방값에 1개월분. 그러니까 8만 원이면 80만 원 내는 거예요, 부동산비가. 그게 많이 비싸죠. 네, 비싸네요. 그리고 일본은 방값이 선불입니다. 선불이라고요? 선불이에요. 그러니까 후불이 아니라 선불. 그러다 보니까 방값이 또 1달치. 그래서 총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6개월분의 방값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네. 6개월이 되고, 그 다음에 열쇠 교환비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열쇠 교환비 그건 뭔가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주인이
집주인 나가면 열쇠 주면은 네. 그 다음 사람이 그 열쇠 받아서 네. 또 쓰잖아요. 네. 아니면은 우리는 이제 버튼으로 네. 비밀번호 눌러서 비밀번호. 이렇게 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비밀번호가 아니라 거의 다가 열쇠거든요. 열쇠다 보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열쇠를 주고 가도 그 사람이 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 문고리에 있는 열쇠 통을 자체를 갈아 끼웁니다. 아예 통으로 갈아 끼워요. 굉장히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인데. 불편하기는 해도 안전하죠. 솔직히 말해서 여학생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복사 열쇠를 갖고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보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불안한데 만약에 그 디지털 자물쇠 같으면 진짜 비밀번호만 바꾸면 그냥 쓸 수 있는데 근데 그 열쇠만 한다 그러면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디지털일 경우에 네. 일본은 지진의 나라잖아요. 지진의 나라일 경우에는 지진의 나라라서 그게 네. 지진에 의해서 작동하지 않을 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열쇠, 물리적인 걸로 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실은. 네. 그래서 열쇠를 통으로 갈아요. 그래서 열쇠 교환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요. 열쇠에 따라 다른데 네. 보통 한 17,000엔에서 한 25,000엔 사이, 18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예요. 네, 우리나라 디지털 바꾸는데 그 정도 하는데 비슷해요. 야. 그러니까 열쇠 통이니까 이것도 네. 상당히 조금 무게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것도 뭐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하는 거고 워낙 그 열쇠 통이 비싸기보다는 그거를 해주는 우리나라도 뭐 TV 내가 샀어도 애프터 서비스 기간 지나서 부르면은 돈 줘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일본 인건비가 더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불러서 그거 하는 비용이 제가 봤을 때 많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쇠 교환비가 그 정도 들고 또 청소비가 있습니다. 청소는 자기가 하면 입주 전에 이제 청소를 자기네들이 다 해놔요. 근데 그 청소비를 입주자한테 받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는 들어갔을 때 솔직히 청소할 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가면은 우선은 입주해서 깨끗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비가 또 들어가요. 그것도 또 15,000엔에서 또 20,000엔 사이에 또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어도 그 정도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많이 들죠? 네, 그렇네요. 제가 지금 원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생각한 게, 야, 한 곳에서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네요.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조금 많이, 좀 그 전에 있었던, 뭐 중국인도 그렇고, 한국인도 그렇고, 사람들이 살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야반도주라고 하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저분하게 쓰고 야반도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증금을 이제 받는 거고, 레이킹, 혹시 몰라서 레이킹도 받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을 빌려줄 때 잘 안 빌려줘요, 외국인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증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뭐, 일본에 지인, 친척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보증을 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보증이란 말만 나와도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좀 싫어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인을 거치고 싶지 않다. 친척한테도 껄끄럽다. 이렇게 할 때는 보증보험 회사, 보증보험 회사를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 회사를 통하면은
그게 집세에 따라서 월세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다릅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한 3만 원 뭐 집세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 정도가 필요하고 게다가 지인 연락처가 또 있어야 돼요, 실은.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네. 그러니까 뭐 정식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연락처. 네. 까다롭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는 지인, 대학을 다니거나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연락처가 2명이 필요해요. 2명까지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들 방을 구하러 가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가 지인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숙사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기숙사로 가는 학생들에게서 네. 많이 있죠. 그렇게 네. 해서 많이 가는 거예요,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네. 또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에 가면 이제 신주쿠나 오오쿠보 같은 네. 경우는 한국인 부동산이 있어요. 한국인 부동산도 있고 한국어로 또 대응도 해줍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있겠죠. 그렇죠. 그만큼 편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네.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매물이 네. 일본이니까 일본인이 많이 갖겠죠.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많이 있을 수도 없고 본인 입맛에 맞는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웬만큼의 모든 걸 갖다가 다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곳을 의지하는 것도 의지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돈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중심가, 시내 중심가, 뭐 신주쿠나 오오쿠보, 신오쿠보 내지는 좀 번화가 쪽은 이런 경우가 좀 있고요. 네. 이제 보통 제가 저희 학생들과 일본으로 방을 얻으러 가면 네. 이제 제가 따라갔을 경우에 갈 때는 이제 신주쿠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조금 벗어나서 왜냐면 시내 중심은 집도 작고 네. 그다음에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범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조용한 주택가로 이제 가는 걸 이제 저는 추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가 쪽으로 이제 벗어나면은 뭐 전철로 3, 40분 벗어나는 거 일상이잖아요. 그 정도는 감안을 해야죠, 실은.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정도로 모든 거 도보하고 도보 플러스 전철 타고 집에서 나왔을 때를 다 합쳐서 1시간 네. 이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정도는 이동할 만하지 않을까. 네, 괜찮죠. 예, 집에서 나와서 걸어서 전철 타러 나와서 기다리는 시간 플러스 전철을 실제 타고 다니는 시간은 20에서 30분. 그 다음에 이제 학교까지 걸어가는 시간 다 합해서 1시간으로 보면 네.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거든요. 네, 그 정도면 뭐 도보 걷는 거 포함해서 그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저는 일본의 이제 대기업 네. 부동산 회사하고 이제 그쪽에 가서 뭐 제가 그쪽 사람들을 아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그쪽으로 그 회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좀 안면을 좀 많이 텄죠. 그렇죠. 이제 신뢰가 쌓이셨겠죠. 그렇죠. 네. 안면을 좀 트다 보니까 이제 미리 한국에서 미리 연락을 해서 그 학생이 어느 대학이고 주변 반경 뭐 도보로 몇 분 거리 뭐 그런 부분까지 전부 세세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가격은 7만엔에서 8만엔 사이 한국인을 조금 받아줄 수 있는 네. 사람까지 해서 미리 연락을 해서 찾아달라고 미리 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 미리 연락을 하면은 일본에서 이제 부동산 회사에서 뭐 한 번 만난 것도 아니고 제가 학원을 21년째 이제 하고 있으니까 미리 이제 다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그 부동산하고 뭐 연계가 돼 있어서 뭘 받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론 한 장 받는 거 없고요.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가서 이제 집들을 보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제 내주는 것들이 이제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조건 싼 집, 좀 웬만하면 싸고 좋은 집이죠. 네, 다 싸고 누구나 좋은 그렇죠. 집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가상각비 레이킹이라는 부분 자체가 없는 곳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2달치 면제. 네. 그리고 웬만하면은 보증금도 한 달치만. 한 달치만. 그리고 유학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비도 반만 깎아달라고. 이렇게 해서 한 2달 반치 정도는 훅 깎거든요. 2달 반에서 석 달치는 깎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원장님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새로운 시입생들을 위한 그런 플랜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유학생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달라는 대로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내세우고 있는 그 회사에 이제 캐치프라이드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갖다가 잘 보고 싼 집, 그다음에 이제 그 랭킹 없는 쪽으로 좀 부탁하고 보증금도 좀 싼 쪽으로 부탁하고 뭐 유학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유학생을 위해서 부동산비도 좀 깎아주시고 그다음에 요구할 거 좀 요구하고 그다음에 깐깐하게 좀 안 하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러 가는 거죠, 실은. 그리고 보통 계약서를 쓰면 다들 불안해 하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부모님이 쫓아가도 일본어 모르는 거고, 그렇죠. 애들이 가도 일본어는 배웠어도 계약에 관한 부분이 오면은 솔직히 손 떨리는 부분이에요. 내가 혹시 이상한 거에 계약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가서 이제 그 정도로 가격을 조금 웬만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가는 거라서 보통 한 3개월 반에서 4개월치가 처음에 방세. 그리고 조금 1시간 거리 정도로 나가면 한 10,000엔 정도 월세가 또 깎아져요. 가격도 깎아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뭐 전자레인지를 놓고 간다든가 뭐 그런 거 있으면은 그쪽 부동산에서 쓰시겠습니까? 그러면 무료입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옵션으로 이제 옵션이 아니라 놓고 가는데 혹시 쓸 거면 쓰시고 아니면 저희가 자기네들이 버려주겠다 이런 소리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오랜 그 거래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은 그 정도 돈이 든다고 보면은 처음 들어갔을 때 집안에 세탁기, 냉장고, TV, 밥솥 이게 다 갖춰진 집도 있어요. 갖춰진 집도 있어요. 근데 대신 돈이 문제겠네요. 아니 돈이 문제라기보다는 중고죠. 중고. 그러니까 그 전에 살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오피스텔에 오피스텔 들어가면은 원룸식으로 들어가면은 그 전 사람이 다 쓰던 거거든요. 그거를 이어서 쓰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문 열고 들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집이 있어요. 그쵸. 본인이 다 채우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는 월세에 포함이 돼요. 그걸 2년 동안 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이니까 5,000엔씩을 해서 2년이면은 2년이면 24개월이니까 5, 20, 5, 4, 20 하면은 1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만 원 정도. 그러니까 12만 원을 더 내고 들어가느냐 2년 동안 아니면은 12만 원어치를 본인이 사서 들어가느냐. 근데 제가 봐서는 본인이 사서 들어가면 나중에 다시 또 그걸 키우든지 뭘 또 해야 되는. 대학교 들어가는데 최하 4년은 살아야죠. 그죠? 그렇죠. 4년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이 쓰던 걸 내가 쓰냐에 대한 부분에서도 솔직히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실은 밥통 같은 경우 일본 쌉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남이 쓰던 밥통 안 써도 한 10,000엔에서 12,000엔이면 괜찮은 거 솥도 2만 거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냉장고 특가 할인 상품 사면 한 30,000엔이면 사요. TV도 크기를 큰 거 사겠다고 할 만은 없는데 30인치면 한 30,000원이면 사고요. 다 합해서 120,000원이면 웬만큼 갖춥니다. 그래서 새 거로,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드느냐 이게 문제지. 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갖춰져 있는 집보단 냉장고도 솔직히 쓰던 거 열면은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그죠? 냉장고 다 새 거 하고 자기 거 냄새는 괜찮아도 남이 쓰던 냄새 막 나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장님, 이제 저는 그걸 생각했죠. 처음에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고 난 다음에 내가 나중에 이제 뭐 졸업하고 이제 뭐 거기서 산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뭐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뭐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든지 그렇게 이삿짐 하는 거죠 뭐. 그거 또 싸들고 또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거 그냥 받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남의 거 솔직히 이어서 쓰는 거 별로 좋지 않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만약에 딴 데 이사 간다 중고로 팔면 돼요. 네, 중고 시장 다 있죠. 우리나라도 네. 똑같고 네. 연수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중고로 팔면 되는 거고 세탁기 같은 거는 그렇잖아요. 솔직히 남의 쓰던 거 솔직히 속에 그거를 분해해서 닦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걸 갖다가 자기 거는 몰라도 그쵸. 남이 쓰던 거 하는 거는 들어올지 어떨지 모르는 상태에서 세탁기 쓰는 거 그렇고 냉장고도 쓰는 거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세트 그냥 풀로 그냥 해서 조금 새 거로 해서 입주 기분을 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큰 돈이 뭐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기존에 있는 거 쓴다 그러면 또 1년치인가 2년치 또 그 사용비를 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봐서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부동산 회사에서 또 소개해 주는 게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3점 세트 중고품 해서 3만원에 사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게 있어요. 옵션이 있어요 또. 근데 그게 남이 쓰던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최신 물품은 이런 전력 소비량이라든가 좋습니다. 그거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실은. 그러니까 뭐 4년 생활한다 그러면 뭐 자기가 새 거 사가지고 그렇죠. 4년 썼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일본에 들어가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침대 생활 많이 하니까 가자마자 이제 막 어디 마트 돌아다니면서 침대 사려고 막 그러는데 조금만 바닥에서 좀 있다가 웬만큼 인터넷 되고 자기 이제 통장도 나오고 결제 수단도 나오고 그러면은 자기 이제 핸드폰이 있어야지 무조건 다 이제 이게 되거든요. 이게 주문도 되고 인터넷으로 사면 침대 쌉니다. 한국보다도 더 싸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많이 이용해서 그런 것들 사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세탁기, 냉장고 그런 거는 들어갔을 때 진짜 방만 덩그러니 있으면 힘드니까 그거는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방구하는 동안 호텔에 묵으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주소를 딱 받는 순간 몇 월 며칠 배달 부탁한다 해가지고 써서 날짜에 받으면은 바로 생활은 가능하니까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숟가락 젓가락 뭐 공부하고 싶으면 책상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야, 책상은 일본에서는 좀 사치예요. 방이 크질 않기 때문에 방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보통 앉아서 쓰는 이제 그런 조그만 탁재, 조그만 상 같은 거죠. 거기에 뭐 노트북도 올려놓고 하고 때로는 밥상으로도 쓰고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대나 뭐 그런 게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질구레한 부분은 본인이 이제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 자질구레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은 청소기 뭐 집에서 쓰는 큰 거 필요 없고요. 그리고 뭐 빗자루로 써도 되죠. 뭐. 그렇죠. 방이 크질 않은데 처음 애들은 진공청소기를 살 생각하는데 쓰다 보면 이게 짐이에요. 그냥 웬만하면 그 쓸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훨씬 좋거든요. 일본은 자전거의 나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이제 조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집값이 싸지거든요. 그 부분을 자전거로 상쇄할 수가 있으니까 자전거를 사서 집에서 역까지 타고 가서 여기에 보면은 월 정기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주차료를 내야 됩니다. 그건 월 정기로 끊어서. 그 저기 자전거 이제 주차장이 따로 있어서요. 그 월로 끊어서 거기까지 타고 가서 주차하고 그 다음에 전철 타고 또 내려서 자전거가 있으면 좋은 게
반경이 넓어져요. 사람이. 좀 날씨가 춥거나 우리나라처럼 겨울 날씨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그것도 겪어봐야죠. 그래.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좋은 날씨만 있으리라 생각하면 좀 안 되고 그런 날은 좀 걷기도 하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그게 맞춰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변으로 해야지 100%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려면 역 옆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역 옆에서 살면은 안 좋은 게 동네를 못 봐요. 거기에 다 갖춰져 있잖아요. 역 주변에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 동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거기만 왔다 갔다. 그렇죠. 거기에서 밥 먹고 그 근방에서 뭐 다 끝내니까. 근데 자전거를 갖고 있으면 자기가 사는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큰 지역인데 동네를 쫙 돌아볼 수도 있고 일본을 또 느낄 수도 있고 여러 방면에서 좋은 점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자전거는 필수적으로 구입해서 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동네 돌아다니면 이제 작은 빵집도 있고 그다음에 알지 못했던 카페도 있고 이제 거기 가서 그런 거 하나하나 즐기면서 쉴 수 있는 곳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즐기고 싶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학생이 약간 활동적이면 그런 거 되게 좋아할 텐데 또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또 종종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는 진짜 유학 가서 최대한 피해야 되는데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냥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나는 인생이 즐거워 해가지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거는 학생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도 알아보면서.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학교하고 집까지의 그 전철 구간에 대해서 정기권을 끊으면 되니까 그리고 1년짜리를 끊으면 할인율도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끊어서 다니면은 솔직히 교통비도 우리 한국보다도 더 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일본은 아르바이트를 다니면은 아르바이트에서도 교통비를 주기 때문에 그 돈 교통비는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뭐 주말이나 그럴 때 어디 놀러 간다. 그거는 이제 자기 본인 사비로 내는 거라고 따지지만은 보통들 그렇게들 돌아다니지는 않죠. 제가 봤을 때 무슨 일본으로 여행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다니고 하다 보면 바깥에 나가는 게 그렇게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뭐 생활비 면에 있어서는 교통비는 그렇게 저는 크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일본은 1인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사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사람도 되게 많다 보니까 1인용 식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식재료들이 많이 있다. 1인용 식재료뿐만 아니라 뭐 1인용 그 저기 뭐라 그럴까 이게 음식이요? 도시락? 그런 것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많고요. 그래, 가격도 쌉니다. 가격도 굉장히 싸고 뭐 싼 데는 보통 한 뭐 380엔, 3,800원 그런 걸로도 먹을 수 있고 돈가스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런 도시락집 같이 그런 뭐 인스턴트처럼 뭐 냉동을 튀겨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먹어보면은 품질을 많이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죠.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편의점에서 나오는 도시락 같은 게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편의점 도시락도 제가 또 일본에서 편의점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좀 오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편의점 도시락도 먹을만해요. 그리고 철저해요. 위생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것보다는 그 일본에서는 쇼미기겐이라고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간 타임을 적어놔요. 거기에 우리는 유통기한을 적어 놓거든요. 근데 일본은 쇼미기겐이라고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맛이 변하지 않는 시간을 정해 놓거든요. 그 정해 놓고 그 정해 놓은 시간 2시간 전에 편의점에서는 그걸 폐기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다 되지 않았는데 2시간 전에 그걸 폐기 처분하기 시작해요. 아, 그게 아주 철저하네요. 네, 그러니까 유통기한으로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이틀 놔둬도 그러니까요. 먹을만한데 그거를 이제 폐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도시락 그런 부분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적어놓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많이 먹으면 질리는 건 맞는데 일본 유학생들의 일본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은 최대한 뭐 밥은 점심은 대학교 다니면 점심 무조건 사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집에서 도시락 만들어서 싸간다.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좀 맞아요. 안 하는 게 맞는 네. 것 같고 점심은 친구들하고 네. 뭐 일본인 친구들하고 아니면 다른 나라 친구들하고 그렇죠.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그 장소니까 네. 같이 밥도 먹으러 가면서 친구도 사귀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에서 아침 그다음에 이제 저녁 부분을 갖다가 저녁에는 또 마트나 그런 부분에서 저녁 7시쯤이나 그런 데 되면 이제 그 막판 세일 50% 먹을 거 세일 뭐 그런 거 이용해도 싸게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파 같은 것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단으로 팔잖아요. 제가 집에서 좀 살림을 좀 하다 보니까 단으로 사잖아요. 다 못 먹습니다. 솔직히 바쁘면 못 먹죠. 일본은 한 뿌리 이렇게 팔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혼자서 사는 사람 치고는 그렇게 재료비가 많이 들진 않아요. 그 일본에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의 시설, 생활 뭐 이런 것들을 잘 해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 생활 자체가 1인 가구를 위한 부분이 굉장히 예전부터 혼자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고 쇼시카라고 그래서 저출산이 일본이 훨씬 먼저 찾아와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출산 영향으로 인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물밀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맞아요. 아이템도 실은 일본에서 가면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아이템들이 한국에다 도입하면 될 만한 게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보면은 일본이란 나라에서 가면은 일본의 생활비 비싸지 않느냐, 뭐 교통이 비싸지 않느냐. 교통 비싼 거는 당연히 여행으로 갔으니까 멀리도 가야 되고, 그렇죠. 그죠? 멀리도 가야 되고 하루에 수십 군데 가야 되니까 교통비 많이 드는 거 맞고. 일본까지 갔는데 거기 가서 500엔짜리, 430엔짜리 규동, 그 소고기 덮밥 먹고 한 그릇 갖고 그거 채워질 수가 없죠. 그건 안 되고 맛있는 거 먹어야죠. 일본 사람들이 맨날 스시로 배 채우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에서 가서 돈 쓰는 거 하고 일본에서 실제 생활을 하면서 돈 쓰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니까 뭐 일본에서 물가가 비싸다. 물가는 한국이 훨씬 더 비싼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아낄 수 있으면 뭐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은 제가 직접 지어서 간단하게 먹고 학교에서 점심 먹고 저녁은 아르바이트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해결하고 하다 보니까 실은 저는 먹는데 드는 비용으로는 한 달에 저는 한 8,000엔 정도 썼어요. 점심값은 빼고요. 이제 생활비에서 한 달 봤을 때 저녁하고 아침을 생각을 했을 때 쉬는 날에 먹고 하는 거가 다 합해서 8,000엔이고 점심값은 보통 뭐 도시락을 먹든 뭐를 먹든 했을 때 저는 한 7,800엔 한 끼 식사에 7,800엔 정도 하니까 그거를 뭐 30일로 잡으면 한 24,000엔 정도 잡았으니까 그것도 비싸게 먹었을 때가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2만 엔 정도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보통 유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많이 아낄 수도 있고 또 뭐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럼요. 이제 술 좋아하는 학생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감당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술 먹고 친구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건 감당이 안 되죠.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아끼려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고 돈을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네요. 그럼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 실제 대학교 입학 후에 이제 일본에서 실제 생활할 때 필요한 예산이나 필요한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